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의 장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이자 또 2020년 새해의 첫째 주인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나우 환경에 또 채널이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환율 동향과 전망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대표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동향부터 좀 살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일단 지난주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고 네. 주요 외환시장, 투자시장, 금융시장에 그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간 한산한 장세였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봐야죠. 그 대신에 그 2019년도의 한 해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2019년도 시작은 1115원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저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그 원화를 적게 쓰고 해외에서 돈을 여행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올해 8월 그 일본이 그 저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품이죠. 네. 소재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로 인해서 환율이 1223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27일 기준으로 보면은 환율이 1160원대로 왔으니까 올해 한 해도 약 100원을 그 폭을 두고 1달러당 환율이 연초 저점에서 그 8월 고점 그리고 연말에는 다시 중간 위치로 돌아온 거죠. 내년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또 일단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연말이 되기 때문에 각 그 정권사 또는 금융기관의 리서치 센터에서 내는 전망은 네. 거진 비슷합니다. 워낙 강세로 보는 쪽은 1130원 또는 1110원대까지 네. 2019년 초 수준까지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좀 그 부정적인 시각 우선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그 미중 무역 협상이죠. 1단계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2단계 합의에 들어가게 될 경우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2단계 합의는 조금 중국과 큰 신경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역 전쟁의 시발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것은 미중 그 무역 적자폭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JT나 화웨이 중국의 IT 기업들이 상당히 그 기술 굴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견제. 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위안화, 중국 화폐를 그 달러처럼 규칙 통화, 또 전 세계 무역 거래의 기준 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무역 협상이 그렇게 순조로울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브렉시트가 있죠. 그렇죠. 1월 말까지 이제 EU로부터 영국이 탈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네. 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내고 기간이 있죠. 그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네. 지금 환율 동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전 아까 1130원에서 111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별히 그렇게 그 정도 선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그 달러 지수하고 달러 원의 움직임은 많이 비슷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그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위안화와 원화의 그 카플링 현상이라고 그러죠. 동화 현상인데 네. 그 위안화의 움직임을 원화가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그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런 펀더멘털한 부분하고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지난주 저희가 그 말씀드린 차트는 일봉 차트 또는 일간 데일리 차트라고 그러죠. 네. 50일 단기선이 100일 중기선 그리고 200일. 최근에 네. 200일 장기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시장이 원화가 더 강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하지만 지금 그 원달러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저점을 연결한 선하고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보면은 2019년도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은 1150원대에서 했다가 8월에 1223원까지 갔죠.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그 이후 물론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돼서 좀 빠졌습니다만은
점점 그래 폭이 좁혀지면서 하나의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환율은 1160원대, 59원대로 상승 채널이라고 그러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우상방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채널에서 지금 그 밑부분에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는 부분이고 네. 오늘 제가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것은 위클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데일리 차트하고는 반대가 됩니다. 그런가요? 즉 데일리 차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초단기적인 환율 전망할 때는 데일리 차트가 좋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시점을 한 몇 개월 또는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보신다면은 위클리 차트가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뭘 기업을 하신다거나 그렇죠. 어떤 환율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위클리 차트도 함께 네, 보시는 예. 게 좋겠네요. 지금 이제 위클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2019년도 그 상반기 그리고 저 하반기에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죠. 네, 반대네요. 예, 네. 반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그 네. 이야기는 중기적인 시점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러면 데일리랑 반대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달러가 하락하기만 한다기보다도 다시 상방으로 갈 확률도 있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장기는 제가 권해드릴 것은 monthly 차트, 즉 월간 차트, 월봉 차트를 보시고 네.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그 해외 투자를 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3개월 후 또는 6개월 후에 환율이 어떻게 전망될 것인가.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 파생금융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일간 차트를 보시고 네.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전망하시는 게 좋고 네, 이제 주요 이슈들이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데일리 차트와 원달러 환율의 데일리 차트와 또 주간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와 또 달러 인덱스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차이가 달러 있을까요? 지수의 그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2020년 하반기에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50일 이동 평균선과 100일 그 이동 평균선의 데드 크로스가 형성되었고 네. 아직 200일 그 이동 평균선의 50일 이동 평균선이 가까워지는 현상으로 아직 데드 크로스가 컨펌 확인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클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달러 원과 똑같습니다. 상반기 그리고 연 중반에 네.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죠. 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와 장기를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네. 달러 지수도 중기적인 입장에서는 강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차트와 원달러 환율 차트를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단 달러의 입장에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네. 원화하고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주요 통화국 통화 주요국 통화와의 가치를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환율에 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일정들이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구매 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일단 지난번에 50점이었죠. 네. 지금 이번 달 발표될 월요일 날 발표될 것은 50.1로 약간 위축될 걸로 봅니다. 하지만은 PMI 지수 같은 경우 50 이상은 경기 팽창, 네. 그다음에 50 이하는 경기 위축으로 보니까 아직 중국은 그다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요일은 그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전달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요일은 1월 1일이죠. 그렇죠. 1월 1일인데 네, 중국의 새해입니다. 그 민간 부분 발표입니다만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발표가 예. 있네요. 이것은 네. 앞서 그 월요일 오늘 발표되는 그 제조업 지수하고 비슷하게 약간 위축되지만 여전히 50선 네. 위에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목요일입니다. FOMC의 그 지난 12월 연준의 정책 미팅에서 그 각 연준 위원들이 발표한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2020년 초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죠. 대표님, 올해 2019년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시사 만평 같은 그 카툰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 네, 저도 그걸 지켜보고 보면은 있습니다. 네. 각 달별로 잘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뭐 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만화를 보면은 그 네. 달의 가장 큰 이슈들을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집약해 놓은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 어떤 달이 제일 눈여겨 보셨어요? 2월 달이죠. 2월 27일, 8일이 그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희 네. 카툰을 보시면 한쪽 배에 하나의 조그만 배에 트럼프는 미소를 짓고 있고 김정은이는 그 핵다발이죠. 핵다발을 들고서 트럼프 앞에서 장난을 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 배 타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이지만 서로 생각하는 동상이몽이라는 아. 그런 생각하는 게 다른 네. 그런 모습을 카툰으로 표시한 거죠. 네, 동상이몽 한마디로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또 관심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네. 또 이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요.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2019년 한 해에는 어떤 때 있었을까요? 저희가 3월 달에 넣었던 카툰을 보시게 되면은 복싱 네. 링이죠. 링 위에 그 트럼프가 승자의 이겼다고 미소를. 이겼다고 네, 미소라고 하기엔 조금 표정이. 네. 고함을 치는 장면하고 그 바로 밑에 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넉다운돼서 두 손을 뻗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이 카툰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2018년 12월 달 연준의 그 정책 미팅에서 나타난 것은 일단 올해 금리 인상을 2회 정도 할 것이라는 지난해에 이어서 네. 그런 매파적인 기조였습니다만은 트럼프가 1월부터 2월, 3월 초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죠. 네. 결국 연준이 3월 달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한 거죠. 이슈라고 하면 2019년에는 이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미중 무역 전쟁. 그 미국의 주요 정책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 거죠. 네, 맞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금융시장,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 네. 크게 요동을 친 해였습니다. 하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의 불안한 요인들을 가지고 또 이란의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죠. 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계속 앵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이제 뭐 물론 중국 이슈도 있지만 네. 사실 이 시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가장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그렇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올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면. 그 올해 9월 달이죠. 9월 달에 그 마리오 드라기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마지막 정책 미팅이었습니다. 네. 11월 달 그 IMF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기 직전에 그 마지막 그 정책 미팅에서 양적 그 필요하다면은 워낙 독일의 경제 지표도 안 좋고 유럽 각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의 그 요번 주에도 발표되겠습니다만 독일의 제조업 지수가 좀 더 악화될 경우 나쁘게 나타날 경우는 내년 초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해외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산타랠리가 계속 이어질 거냐, 뭐 이런 이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상 증시가 이미 과매수 상태다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과열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은 그 네. 이전에는 못 본 가격대 레벨이기 때문에 과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네. 미국의 그 경제 지표나 그 다음에 지금 물가 인상률, 그 다음에 고용률 같은 경우, 실업률 같은 경우는 1960년 이래 최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아직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높다고 이야기만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어느새 한 해를 좀 돌이켜 봤는데 내년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대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일단 1단계 구체적인 내용, 네. 그 다음에 2단계의 협상 진행 과정, 미중 무역 협상이죠. 네. 그 부분이고 대선을 앞둔 연준의 정책이 네. 미국 대선이 그 내년 11월이죠. 네. 연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다음에 올해 하단 이슈였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자였던 유일한 업체였던 넷플릭스의 도전장을 낸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디즈니가 시작했고요. 네. 11월 달부터. 그다음에 그 애플도 시작하고 아마존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컴캐스트라는 회사도 시작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그 이제 과열된 시장 그 분위기가 네. 넷플릭스가 과연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지 아니면은 디즈니도 지금 급속도로 지금 그 구독자 수를 늘리고 있죠. 네. 이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그 올해 주가가 4배 이상 뛰었던 그 셋톱박스 회사 로쿠. 여러분 내년도 한번 지켜보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셋톱박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그 회사의 주가가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유 시장이죠. 일단 그 오펙 플러스 미팅에서 감산을 예상보다 더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은 지금 현재 유가의 수준에서 더 오를 수 있을지.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셰일유, 미국의 석유 생산이 사상 최고이고 미국이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를 넘어선 최대 생산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고 해도 공급은 계속될 것이고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 부정적인 어떤 진행 관계로 인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면 유가는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네. 2019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2020년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2020년 새해에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